안녕하세요. 알파 부동산 회사 학교 데이빗 한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즉 거래하는 트랜잭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사이클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부터 완료가 될 때까지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택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 이 모든 일에서 보면은 잘 준비된 계획이 참 중요하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해두면은 나중에 많은 시간, 돈의 낭비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점검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이 주택을 구입하는 절차는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쇼핑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오퍼를 넣고, 이 오퍼를 넣는다는 말은 이제 제안이죠. 그러니까 제안하니까 그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리젝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 accept가 되면은 contract, 즉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택 융자를 얻고 에스코어를 이제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나면은 내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할 때까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처음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이게 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겠지만, 대강 듣기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구입을 하는 실제 과정에서는 아, 이게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첫째는 이 준비를 하는 거는, 자기가 준비를 하는 그 사전 점검은, 사전 계획의 첫 단계는 미리 자기의 이 크레딧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레딧 점수가 어떻게 되고 자기의 인컴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크레딧 보고서상의 신용 상태,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고 자기의 그 인컴이 퀄리파이가 되는지, 다운페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사전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로 어느 정도의 집을 살 수가 있는지를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이제 쇼핑을 하죠. 나의 직장, 그러니까 앞으로 커뮤팅 하는 거를, 일하는 거, 아니면 비즈니스가 있다면 비즈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 학교가 이제 가까운 거, 학교를 이제 프레퍼런스가 있으면 무슨 엘레멘터리 스쿨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편리한지 아닌지, 그래서 동네를 정하고 나면은 예,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해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이때의 동네 주변의 그 여러 가지 장점, 단점, 또 주택에 보이지 않는 결함, 이런 거를 잘 지적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선정하면 좋겠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오퍼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시스템은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게 아니고 오퍼를 이제 제안을 이제 해가지고 셀러가 그걸 accept를 이제 하면은 그게 이제 컨트랙이 되죠. 맨 처음에 제안에 셀러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counter offer, 오퍼에 대해서 다른 의향을 또 제안을 하게 되고, 또 바이어는 그 counter offer에 대해서 또 counter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오퍼가 여러 번 왔다 갔다 이제 여러 번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퍼를 쓰고 셀러로부터 counter 오퍼가 오고 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셀러하고 바이어 양자 간의 가격,
기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오퍼를 쓰고자 하는 집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 리스팅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게 풀 프라이스로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더 로우로 낼 건지, sometimes it's higher.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asking price, listing price보다도 더 높게 이 오퍼를 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퍼와 acceptance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매매 계약서인 purchase contract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purchase contract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offer를 accept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purchase contract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purchase contract이 이루어지게 되면 융자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벌써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전에 자기의 크레딧 조사하고 인컴하고 해서 모든 게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 절차를 해놨으니까 이 융자를 이제 신청을 정식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를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밀하게 융자 에이전트하고 연락을 취해서 융자 과정을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 전에 에스크로를 오픈을 하게 되는데, 에스크로라는 것은 제3자가 모든 진행 과정을 제 그 뉴트럴 파티, 그러니까 셀러도 아니고 바이어도 아니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서류 과정을 모든 거를 진행해주는 그를 에스크로라고 하죠. 그래서 셀러하고 바이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됩니다. 양쪽이 각각 사인을 하게 돼서 escrow instruction 아니면 escrow instruction agreement을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와요. purchase contract이 벌써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자체가 escrow instruction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러 바이어 이름하고 주소, 주택, 명의, 등기 내역, 여러 가지 디파짓, escrow closing 예상 날짜, contingency 조항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커버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건부, 즉 계약을 하는데도 여러 조건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에스크로에서 전부 다 그를 진행을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에스크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에스크로 합의 조항을 해서 에스크로를 오픈을 해서, 근데 이제 이외에도 이제까지 설명한 것보다도 실제로는 더 상세하고 많은 내용이 에스크로 클로징 하는 그 escrow instruction statement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escrow 하는 과정에서 이 셀러가 그 소유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프로퍼티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퍼티에 대한 이권적인 그 right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 대한 보증 보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아니면 타이틀 리포트라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미리 떼보는 거를 prelimin이라고 부릅니다. preliminary. 이 preliminary 타이틀 리포트를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 property에 무슨 lien이라는 게, 즉 거기에 무슨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easement 사용권이 있는지, 그 주위에 또 무슨 다른 그 시에서의 그 right가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수용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preliminary title report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소유권의 보증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제 보험을 들기 전에 이 보험은 셀러가 이제 들어주게 되죠. 이 보험을 들 때에 그거를 커버하는 내용들이, 즉 바이어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소유권에 관해서는 하자가 없다 하는 거를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서 그 바이어가 이거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그 깊게 생각을 안 하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매 또는 융자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유치권, 즉 리인이라고 그러죠. 유치권이 잡혀 있는지, 또는 부동산 사용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틀 컴퍼니에서 프릴림을 작성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에스크로 조항에는 바이어가 프릴림을 받고 나서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수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매매할 때, 아니 부동산의 모든 게 그런데, 이런 소유권에 관한 타이틀 리포트를 리뷰를 해서 그 프로퍼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한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구입을 할 때는 집을 홈 인스펙션을 해야 됩니다. 이게 피지컬 인스펙션은 홈 인스펙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스펙션에서 그 인스펙션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죠. 루프로부터 크롤 스페이스로부터 메카니컬 문제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여러 그 종류를 다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리페어를 해야 될 게 있다, 아니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셀러한테 이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청할 때 이거를 조건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스펙션에 대한 contingency라고 부릅니다. contingency란 말이 이제 우리가 나왔죠. 이 조건부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홈을 인스펙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고쳐달라라고 다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contingency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고칠 수가 있는 것은 미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에스크로에 들어가면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감정을 할 때 제대로 그 감정가가 나오는지, 만약에 감정가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 디퍼런스를 바이어가 더 다운페이를 하든지, 아니면 그 트랜잭션 거래하는 그 자체를 백아웃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리포트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감정 서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 프로퍼티의 타이틀의 소유권에 관해서 만약에 그 셀러가 저지먼트가 있다 그러면, 저지먼트라는 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 상태에서 린이 붙어 있는데 배상 판결, 즉 자기가 이제 부채가 있는데 그것이 린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지먼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셀러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바이어도 만약에 다른 저지먼트가 있다고 하면은 바이어도 그 저지먼트가 있는 거를 페이오버를 해야만 이용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마이트 리포트라는 거는 이 워싱턴 주에서는 주로 이 터마이트라는 거는 이 집에 그 벌레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목지에 있는 것들을 깎아먹는 벌레들이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터마이트는 그 외에도 이제 앤트 터마이트도 있고, 몇 개 여러 이제 뭐 레트 이제 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패스트 인스펙션을 이제 해보고,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인스펙션 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집에다가 그 루프를 이렇게 완전히 씌워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터마이트를 터미네이터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방제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 작업을 오더라는데, 물론 이거는 셀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융자를 신청을 하고, 타이틀 리포트를 이제 보고, 그리고 터마이트 관계도 하고 홈 인스펙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융자가 이제 승인이 납니다. 랜더 어프루브가 되고, 이 이자가 이제 락인 정해진 겁니다. 컨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융자의 승인이 어프루벌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운 다큐멘트를 로운 닥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시 로운 닥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로운에 대한 융자가 하는 서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락인을 하게 되면은 이 이자가 이제 그 컨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더 오르거나 그러지 않고 내리거나 그래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락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융자 서류가 에스크로우로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인하는 과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다 이제 이게 지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에스크로우를 이 거래 과정을 끝내기 종료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고칠 건 고쳤는지,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 점검하는 것을 walk through라고 합니다. 즉 에스크로우를 끝나기 전에, 종료하기 전에 이 마지막 과정을 받기 전에 바이어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게 되는데 walk through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집의 소유권이 4개로 넘어오기 전에 집의 상태가 계약대로 되어 있는지 고장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walk through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제 융자 서류를 이제 사인해야 되겠죠. 이제 에스크로우에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사인하는데 이 로운 닥이라고 걷는 융자 서류는 융자 신청을 모두 마무리하는 마지막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을 하고 그 이제 거기에 사인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그 융자를 모기지를 제대로 배열하겠다라고 프로미스를 하는 여러 그 공증도 하고 융자 조건을 받아들이게 돼서 자기가 다운 페이하는 것도 에스크로우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스크로우로 클로징 하는데 기타 비용 디파짓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금을 디파짓을 다 이제 치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융자 서류를 이제 사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바이어는 에스크로우에 다운 페이하고 기타 비용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디파짓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셀러는 뭐를 이제 에스크로우에서 가서 해야 되는가는 이 집을 셀러가 바이어한테 양도를 한다. 즉 매매를 한다 하는 양도 증서를 사인을 하게 됩니다. 즉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warranty deed라고도 부르고 어느 주에서는 grant deed라고도 부릅니다. 집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융자가 렌더에서부터 송금이 돼가지고 와이어 트랜스퍼를 보통 하죠. 이 렌더가 이제 펀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펀딩을 이제 하게 되면은 바이어가 사인한 융자 서류를 에스크로우에서 가져가면은 에스크로우에서는 그 서류 융자은행 렌더한테로 이제 보내면서 펀딩을 신청합니다. 이게 신청하면 적합한 과정을 거쳐서 융자 금액이 타이를 이제 이 에스크로우 회사로 이제 송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가 이렇게 종결이 되기 전에 그 에스크로우를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융자금 완불, 페이오프 됐다는, 즉 셀러가 페이오프 됐다는 거, 또 에스크로우 클로징 스테이먼트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전 주인, 즉 셀러가 가지고 있던 주택 융자금의 잔액을 페이오프를 해야 됩니다. 페이오프를 해야지만 그 더 이상 거기에 잔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크로우에서는 그 집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에스크로우 종결 서류, 즉 클로징 스테이먼트를 작성하고 집의 양도 증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warranty deed 아니면 granted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서를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판매 금액이 물론 이제 셀러한테 해서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집 문서가 이제 등기가 되는 거야. 레코딩이 이제 되면서 그 소유권이 등기가 이제 카운티 항상합니다. 카운티의 이 등기 절차를 해서 에스크로우에서 집 양도 증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레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집의 명의는 바이어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해는 계속해서 주택 구입에 이제 이번에는 요령 그리고 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러 필수 상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조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 subscribe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encourage가 돼서 계속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